제10장 비지도 학습 중에서 클러스터링 메소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링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전 절의 PCA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중 하나입니다. 둘 다 데이터를 간단히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PCA는 관측지를 저차원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이고 클러스터링은 관측지들 중 같은 서브그룹을 찾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방식 중 대표적인 방식인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총 K개의 클러스터 안에 관측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K개의 클러스터 중 무조건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두 개의 클러스터에 동시에 포함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K민즈를 구성하는 모형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각 클러스터 함수 W를 모두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모형이며 여기서 함수 W는 각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 간 유클리드 거리의 합을 나타냅니다. 즉 K민즈는 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은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그 유사성을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분류되어 있는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왼쪽에서부터 K는 2, 3, 4에 따라서 각각의 클러스터들이 분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개의 클래스를 각각의 관측 데이터의 무작위로 지정해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성되지 않은 K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각각의 클러스터들은 포함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중점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새롭게 생성된 클러스터 중점을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시 클러스터에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클러스터에 변화가 없다면 정지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앞서 말했던 각 스텝에 따른 K가 3인 클러스터링의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기존의 데이터에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내어 분류하면 위에 가운데 스텝 1과 같이 무작위로 분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 1 스텝 2A에서는 각 클러스터들의 새로운 중점 3개를 1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 1 스텝 2B는 새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들의 중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들은 클러스터에 재분배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 2 스텝 2A에서 다시 각 클러스터의 중점 3개가 이동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각각의 분류에서 모형의 목적함수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35.8이 최소값으로 가장 적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커컬 클러스터링, 다른 말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덴도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45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들이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구성하는 것을 덴도그램이라고 말합니다. 덴도그램은 트리의 방식 중 하나로 가장 유사한 두 개의 클래스를 묶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트리의 아래쪽은 더 유사성이 강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로 갈수록 그 유사성의 범위가 더 유연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트리의 레벨을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개수와 유사성의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트리의 레벨을 0으로 두어 하나의 클러스터만 만들어진 상태이고 두 번째는 트리의 레벨을 최상단에서 잘라내서 해석하게 되면 두 개의 클래스가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트리의 레벨의 중간 단계에서 잘라내면 세 개의 클러스터가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덴도그램은 왼쪽과 같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덴도그램에서 2와 9가 가까이 있다고 유사한 데이터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습니다. 덴도그램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트리 레벨과 합쳐진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이러커컬 클러스터링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모든 데이터 중 서로 간의 비유사성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비유사성이 가장 작은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묶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묶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러커컬 클러스터링은 비유사성 척도를 이용하여 묶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비유사성 척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플리트는 두 개의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 중 가장 거리가 먼 녀석의 값을 취합니다. 그 다음 싱글은 컴플리트와 반대로 두 개의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 중 가장 가까운 녀석의 값을 취합니다. 다음 에버리지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클러스터 안의 데이터의 거리의 평균 값이고, 센트로이드는 두 개의 클러스터 중점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비유사성 척도에 따라서 덴도그램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왼쪽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척도에 따라서 각 관측지로부터 20개의 데이터의 결과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측지 1과 3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측지 1과 2는 값은 다르지만 그래프의 모형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클러스터링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두 개의 클러스터링의 공통적인 이슈는 관측지나 피처들을 어떻게 표준화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변수들을 평균 0, 표준편차 1을 갖도록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데이터의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8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각 양말과 컴퓨터를 샀습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Y는 구매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비싼 컴퓨터는 구매 개수가 양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개수에 대한 피처가 중요하다면 이것을 스케일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에 대한 개수를 표준편차 1로 스케일링을 다시 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한 변수의 확장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라는 변수를 사용한다면 오른쪽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좋은 척도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변수의 스케일링과 확장과 축소는 클러스터링의 중요한 이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러커컬 클러스터링에서는 과연 비유사성 척도를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 덴도그램에서 절단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K-민지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의 개수, 즉 K를 몇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